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다초점 렌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다음 편에 이어질 다초점 렌즈 선택 시 고려사항과 관련된 이제 다초점 렌즈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초점 렌즈들의 이제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 일반 분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다초점 렌즈는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무슨 차이가 있길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렌즈와 마찬가지로 다초점 렌즈도 이제 회사, 그리고 굴절률, 설계, 코팅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눠지는데, 특히나 다초점 같은 경우는 이 설계에 따라서 이제 편안함이라든가 적응도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설계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 설계는 뭐냐? 좀 어렵게 이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다초점 렌즈는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구조상 귀 쪽과 코 쪽에 이제 수차 왜곡 지역이 생겨서 시야가 일반 단초점처럼 이 렌즈 전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쾌하게 보이는 그 시야,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차이의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초점을 썼을 때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시야적인 부분하고 또 하나의 이제 도수 변화에 대한 울렁거림인데, 이게 다 요 설계에 관여하다 보니까 다초점 렌즈의 가격 차이는 설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초점 렌즈의 명쾌한 시야를 좌우하는 거는 사실 이제 안경 렌즈 설계뿐만 아니라, 말한 대로 여기 있는 대로 이제 노안 정도랑 난시도, 그리고 안경 피팅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외부적인 요소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가 시야를 이제, 그리고 편안함, 적응도에 관여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가격 차이의 가장 큰 이제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 또한 이어서 얘기하면, 노안 정도가 심할수록 이 시야가 같은 렌즈더라도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이제 기준선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도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노안 정도가 심할수록 요 이제 소위 말한 도수가 여러 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시선 이동이라든가 울렁거림,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노안 정도에 따라서 렌즈 설계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중등도 이상의 노안 정도일 경우에는 렌즈 설계도 중등도 이상, 콕 집어서 얘기하면 가능하시면 50만 원 이상의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입 렌즈 제품과 국내 렌즈 제품 차이가 많은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초점 렌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것 또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있죠. 이거 차이 느끼는 분들도 있나요? 더 오래 쓰나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개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눈으로서는 그냥 평범하거든요. 근데 10개 이상의 제품을 써본 결과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지만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의 다초점 렌즈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요소는, 수입 렌즈다 국내 렌즈다 앞서서 전에 어떤 렌즈를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국내 제품을 잘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국내 제품은 못 쓰는 거고 수입 제품만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국내 제품도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국내 렌즈를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렌즈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아까 말한 노안 정도에 비례해서 권해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국내 렌즈 제품을 하시더라도 조금 등급이
이제 프리미엄급 등급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잘 적응해서 이제 오래 잘 쓸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상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입 렌즈 중에 그럼 어떤 제품이 좋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물론 안경사들이 이거는 효율성 높은, 다시 말해서 이제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좋은 이제 그런 렌즈들을 추려서 권해드리지만, 요 다초점도 사실은 자동차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동차도 엔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엔진은 같은데 조금 이제 부수적인 거를 바꿔서 가격을 이제 올려놓고 이제 판매하는, 자동차 마니아들이 봤을 때는 이제 호구 잡히는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다초점 렌즈도 그런 이제 설계라는, 이제 각각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기술을 사용한 이제 렌즈들이죠, 다초점이. 그러다 보니까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각 회사별로 잘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있죠. 그런 제품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이제 안경사한테 이제 추천받는 것도 당연히 이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소가 전에 어떤 렌즈를 썼느냐.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에 어떤 차를 탔느냐가 중요하듯이 이제 그 부분인데, 어떤 브랜드가 좋다라기보다는 그 브랜드에서 잘 만들어진 제품, 그리고 노안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노안 정도가 심한 분들은 밑에 등급을 쓰면 어느 회사든 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안이 이제 많이 진행이 안 된 분들은 밑에 등급을 써도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를 썼을 때 그게 되게 만족했다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노안 정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 잘 만들어진 제품들을 추천받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해드리고요. 맨 윗급,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개인 맞춤형급 렌즈들은 사실 제가 써본 결과 회사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다 좋은데, 그런 이제 렌즈 완성도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안경테 형태 또는 피팅, 뭐 그 외에 다른 요소에 조금 영향을 받을 뿐이지, 맨 윗급의 렌즈들은 다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원용, 중근용, 근용, 그렇게 다초점이 이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도 결론적으로 설계가 좀 다릅니다. 설계가 다르다는 거는 적응하는데, 그리고 다초점의 이제 도수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나 고객분들의 요구 사항에 맞게끔 요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시야의 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렌즈 설계가 이제 좌우가 된다, 설계에 의해서. 그래서 노안 정도나 난시도, 뭐 예민도, 라이프 스타일, 뭐 전 렌즈의 등급, 뭐 이런 이제 부수적인 요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눈을 검사한 안경사분한테 추천을 받거나 좀 소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했는데 안경 피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초점을 쓰고 있는 분들의 불편도는 사실은 렌즈 설계라든가 뭐 도수라든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다 피팅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일반 단초점에 비해서 다초점은 이런 피팅에 의해서 보이는 거라든가 불편한 정도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다초점에서는 피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개인 맞춤형이라고 하는 이제 맨 윗급 렌즈들은 특히나 요 피팅의 변수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의 만족도 또는 이제 불편함, 그리고 보이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많이. 그래서 요 피팅적인 부분을 꼭 이제 신경 써서 이제 쓰시는 분도 쓰시고 안경사 분들도 이 부분에 신경 써서 다초점을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다초점 렌즈 선택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